그거만큼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슈가 하나 있죠. 뭡니까? 김건희의 등장. 김건희의 등장. 오늘 김건희가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저는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김건희의 그 등장을 잡았습니다. 김건희의 활동 재개. 뭐 활동 언젠가는 할 줄 알았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왜 하필이면 오늘일까? 왜 하필이면 오늘 기사입니다. 153일 만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 용산 적절한 시점이다. 오늘 한국, 캄보디아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찬이 있었는데 그 오찬 때 참여했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진이 공개가 됐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기자들이 가서 질문하거나 한 게 아니고 전속 사진 담당자가 찍은 거를 배포만 했죠. 배포만. 근데 기사가 진짜 웃겨요. 김건희가 오늘 그 한 캄보디아 정상회담 그 오찬에 참석할지 안 할지를 원래 공개하지 않아 오셨어. 그런데 오찬 2시간 전에 기자들한테 공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지한 이유가 뭐냐?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해가지고 추가된 일정이래요. 야, 난 이 기사를 보는데 이 수치감, 내가 너무 창피해요. 창피해. 아니, 정상회담을 하면 당연히 오찬을 하고, 오찬을 하면 당연히 부부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합의를 해야 돼? 그걸 합의한 다음에 추가 일정을 넣어야 돼? 캄보디아에서 놀랐을 거예요, 깜짝. 왜냐면 당연히 부인하고 같이 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상대국 영부인이 맞고 오찬 같이 하고, 오찬이 뭐 대단한 겁니까? 밥 먹는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를 막 합의를 해야 돼. 그리고 추가해야 돼, 일정을. 원래 없던 거야. 이건 이거 원래 없던 거예요. 패키지 없던 거예요. 추가 일정이야. 아씨.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진짜여도 문제고 거짓말여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에서 볼 때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정부길래, 또 영부인이 도대체 뭐 하는 여자길래 언론에 공개되는 거를 막 합의를 한 다음에 패키지 일정에다가 추가 일정, 보너스 일정 넣어가지고 해야지 공개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시간 전에 기자들한테 말해가지고 오늘은 김건희 씨가 나올 겁니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기자단은 거기 제대로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실 전속 사진 담당자가 오차량 사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오후 5시 50분 정도에 유포한 거 아닙니까? 유포한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웃겨. 김건희한테 캄보디아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지난 2022년 그 11월 12일,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하려고 캄보디아에 방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김건희가 뭐 한 거예요? 본인이 평생 꿈꿨던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의 그 코스프레 인생, 물론 그전에도 코스프레 많이 했지만 그 코스프레의 절정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딱 이 오드리 헵번 따라가지고 하는 이거.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는 김건희한테 이 코스프레 인생에 있어갖고 굉장히 중요한 획을 그은 사건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아이, 이 큰 아이예요. 아이가 아니야. 무슨 유치원생이 아니야. 13살인가? 그 애를 이렇게 안고 있고.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지금. 그런데 이제 뭐 이 아이가 그 심장병
이 심장 관련해가지고 심장병 앓는 아이인데 나중에 이 아이가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러면서 인연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마 오늘 캄보디아 정상회담 때 말씀 참여한 거는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의 상징성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지난번 4월 달에 루마니아 대통령 왔을 때 오찬을 비공개했잖아요. 비공개. 근데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욕 많이 먹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 달 지났거든요. 한 달 지났는데 요번에 또 안 하면 또 구설수 올 거 아니야. 김건희가 나와도 구설수고 안 나와도 구설수거든요. 그럼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지. 나오는 게 맞지요. 누가 김건희한테 영부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 이걸 해야지. 형 그래서 오늘 김건희가 캄보디아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오천 나온 거 이거 잘한 거다. 아니, 잘한 거다 말할 필요도 없어. 너무 당연한 거야. 해야지.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런데 이 루마니아 때 안 나왔으니까 캄보디아 때도 안 나올 수도 있지 사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캄보디아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김건희가 이번에 나온 거는 캄보디아가 나한테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 캄보디아가 너무 중요한 나라니까 나왔다? 아닙니다. 김건희한테 캄보디아가 뭐가 중요해. 근데 김건희가 요번에 나온 이유는 진짜 나온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 특히 다음 주쯤에 있을 혹은 다다음 주 5월 말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실제로 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됐거든요. 만약 한다고 하면은 5월 26일, 27일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들이 다 모이기로 했단 말이에요. 시진핑, 기시다 오기로 했어.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한 번도 안 왔죠, 아직. 근데 지금 중국에서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이거 아직 할지 안 할지 정확히 몰라. 요번에 조태열이가 중국 가갖고 왕인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외교장관 회담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한중일 정상회의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당연히 일본과 중국에서 정상이 우리나라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올지 안 올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사실은 몰라.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요번에 그 대만 총통 취임식 때 우리나라는 사람 안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중국 때문에. 그러면 정상회의 올 때 시진핑과 기시다가 두 사람만 옵니까? 아니죠. 시진핑 올 때 누가 같이 와요? 부인 같이 오죠. 펑리위안 같이 오지 않겠습니까? 정상회의 때? 반드시 옵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 영부인들이 다 나름대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많죠. 각 나라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데 펑리위안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그 정상들 부인들 중에 실제로 미국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빌 클린턴과 그 뭡니까 이 클린턴 같은 이 위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펑리위안 같은 경우는 원래 예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민가수 아주 유명한 그 중국의 인민가수 출신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가수인지만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 인민가수라도 그 군에서 한 거였고 군인이에요. 군인. 그래서 이 펑리위안이 이 마지막 계급이 뭐냐면 소장이에요. 소장. 우리로 따지면 별 2개. 그래서 실제로 펑리위안이 그 시진핑하고 결혼했을 때는요. 시진핑보다 펑리위안이 훨씬 유명했어요. 훨씬 유명했습니다. 시진핑이 오히려 펑리위안의 그런 위세 그리고 명성에 덕본 게 많지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한 이후로는 아주 뒤로 나가갖고 앞으로 나오질 않지요. 그런데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군 장악하는데 펑리위안의 영향력도 있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펑리위안은 시진핑한테 그냥 부인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국에서도 위상이 높은 영부인이거든요. 펑리위안 이번에 올 거 아닙니까?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펑리위원 왔을 때 이 펑리위원하고 같이 서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비공개로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아니 중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G2인데, 응? 미국 대통령 왔는데, 미국 대통령 영부인 왔는데, 우리나라 영부인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영부인 활동은 비공개로 합시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할 수 없는 것처럼, 시진핑 왔을 때, 펑리위원 상대로 비공개를 일정 못해요. 아, 내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영부인들은 그냥 몰래 뒤에서 조용히 합시다. 그렇게 못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서도 요번에 기시다 유코 당연히 올 거 아닙니까? 기시다 유코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치인은 아니죠. 여기는 펑리위안처럼 정치나 뭐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뭐 93년도에 그 기시다가 중의원 당선되면서 도쿄에서 활동할 때 이 유코 여사 같은 경우는 어딥니까? 이 히로시마에서 아이 키우면서 지역구 관리 다 했죠. 그래가지고 히로시마에서는요 이 기시다 유코 같은 경우가 인기가 엄청 많아요. 자민당 요번에 보면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역 의원들 선거 운동할 때 유코 여사가 가갖고 유세 같이 했잖아요. 남편 유세가 아니야. 자민당 다른 의원들 유세할 때 옆에서 같이 한다고요. 그 정도의 사실은 뭐라고 할까 이런 정치적인 것들 오랫동안 남편 정치인 오래 했으니까 그런 부력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두 사람하고 김건희가 만나는데 상대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 상대로 해가지고 김건희가 내가 요번에 주가 조작 문제하고 명품백 문제 때문에 지금 언론 나오기가 좀 그러거든요. 루마니아에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좀 영부인들은 뒤에서 우리끼리 좀 비공개로 합시다.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중국의 입장이 있고 일본의 입장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요번 말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말에 있을 아까 말씀드린 한중일 정상회의 때 김건희가 반드시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요번에 그 캄보디아 정상회의 때 나온 거예요. 그럼 전 나온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정말 역겨웠어요. 뭐가 역겹냐면은 또 뭐가 있냐면 6월 말에 또 아프리카 정상회의도 있거든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이것도 서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의 끝나면은 6월 달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있거든요. 이때 아프리카 나라 한두 나라 오는 게 아니에요. 한 40국 정도가 오거든. 정상 그 부인들이. 근데 그 부인들하고 회동을 비공개로 할 겁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요번에 캄보디아 정상 왔을 때 살짝 등장하는 거거든. 등장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게 뭐냐면요. 기가 막힌 게 이번에 사진들을 공개했잖아요. 사진들을 대통령실이 찍은 다음에 대통령실이 그걸 5시쯤에 기자들한테 공개를 한 거거든요. 공개해가지고 언론에 나왔는데 그거 보는 순간 제가 정말 기겁을 했어요. 기겁을. 야, 이건 진짜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정말 이 천박한 년놈들.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저거는 무슨 화보 찍느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쵸? 어떻게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둘이 있는데 항상 중심이 영부인이야.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랬어. 근데 좋아. 그거야 뭐 우리나라에서 우리끼리 보는 거니까. 그런데 해외 정상하고 정상회의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사진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이거든요. 아니 이 사진이 지금 정상적인 사진입니까? 각 나라 영부인 2명이 들어오는 사진이거든요. 레드카펫으로. 그러면 이 사진을요 가운데서 제대로 두 사람이 눈 위에 앞에 보이는 걸 찍어낼 거 아니야. 근데 이 사진이 뭐야? 어떻게 이딴 사진을 공개를 합니까? 이게 두 정상 부인, 대등한 부인 맞아요? 이거는 거의 영부인하고 옆에 비서관이야.
이 자세를 봐, 자세를. 아니, 사진 찍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사진 중에서 어떻게 이따위 사진을 언론사한테 보내가지고 언론사에서 이런 사진을 공개합니까? 김건희는 당당하게 딱 앞에 보고 서 있고, 캄보디아 영부인은 지금 뭐 시중 드는 거야? 아니, 모르겠어. 저한테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예민한 게 아니고요. 사진이 얼마나 많은데 이따위 사진을 언론사한테 보내가지고 이따위 사진이 나오게 합니까? 이게 무슨 영부인끼리 사진이야. 그냥 영부인하고 옆에서 시중 드는 비서관 정도 사진이지. 기가 막혀요. 물론 이거 말고도 몇 장 컷이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은 대통령실에 그 사진, 대통령실 들어가면 사진 볼 수 있잖아요. 여기 없습니다. 삭제했어. 지들도 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지운 것 같아. 지금 이건 없어요. 사진 몇 장 공개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황당해요. 이것들 뭐 하는 건지. 그런데 사실 난 김건희가 오늘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이런 거는 참 천박하고 역겹다 진짜. 이 와중에서도 사진작가라는 새끼는 김건희 그냥 눈치 보면서 김건희만 띄워주려고, 상대국은 관심도 없어. 이따위 사진을 지금 찍어가지고 기자들한테 보낸 것도 웃긴데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김건희가 대통령실이 만약에 김건희를 다시 활동을 재개시키려 그래. 어차피 다음 주쯤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한중일 정상회의도 있고 6월 달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있으니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최소한 나오려면요,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난 벌써 몇 일째입니까? 에? 지금 김건희가 며칠 만에 나온 거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153일 만에 나온 거야. 153일.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모습이 안 나오다가 153일, 5개월 만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씨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나왔었는지, 물론 우린 다 알고 있지만 왜 안 나왔었는지, 5개월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나왔는지 무슨 형식적인 설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없어. 더 중요한 거, 김건희가 왜 안 나오는 줄 다 알고 있지요? 그러면 최소한 김건희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요, 윤석열이 금년 1월 달에 뭐 했습니까?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그거 거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들이 원하시면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김건희의 이런 공적인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공약으로 영부인 활동 만약 안 할 거니까 대통령 공약으로 제2부속실 없앴다고 했는데,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제2부속실 만들 수도 있다 그랬어. 그럼 만들었어야죠. 최소한 제2부속실이나, 물론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추천해야 되니까, 난 이것도 이상해. 국회에서 왜 특별감찰관 왜 추천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안 하더라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라도 제2부속실 만들면 되거든요? 그럼 그거 만들어 놓고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이 정도 장치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김건희가 공적인 활동을 재개하기 전에 공적인 활동을 좀 제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제2부속실 만들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2부속실 어떻게 됐어요? 1월 달에 말해놓고 지금 아무 얘기도 없죠. 아무 얘기도 없어. 공약? 대선 공약? 아니, 민정수석실 폐지는 공약 아니었어? 어차피 민정수석실도 공약 깨버리고 지금 만든 거 아닙니까? 제2부속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만드냐고. 그러니까 정말 기본도 안 된 인간들이에요. 150일 만에, 김건희 하나한테 사실은 국민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김건희가 지난 5개월 동안 그냥 관저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5개월 동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겠습니까? 김건희 다니는 곳마다
기사부터 시작해서 보디가드, 경호원들 따라다니거든요. 이거 다 국민 세금이야. 국민 세금을 들여갖고 있는데 김건희 따위가 5개월 동안 안 나타났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를 똑바로 밝히던가 아니면 이런 좀 김건희에 대해서 엄청 문제가 많으니까 관리할 수 있는 이부속실을 똑바로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하게 하던가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냐고요. 그냥 은근슬쩍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게 됩니까? 아 정말 재수없죠. 이런 거 보면은. 아니 우리 주변에도 예를 들어 우리 친구 관계에서도 어떤 친구 새끼가 술 처먹고 막 막장을 해갖고 정말 분위기를 다 망쳐놨어. 그리고 진짜로 막 공동체를 막 욕보이고 엄청 우리한테 피해 많이 줬어. 그래놓고 갑자기 5개월 동안 잠수 타더니 그래서 우리가 다 열받아 있어 지금.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 준호야 반가워. 아 반가워. 잘 지냈어? 막 그러고 다녀요. 이거 그런 새끼들 보면은 이거 용서가 됩니까? 아니 사과를 하던가 용서를 빌던가 그때 왜 그렇게 해놓고 잠수 탔는지 얘기하던가 해야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어 들어와가지고 아우 잘 지냈어? 아유 친구들 반가워. 그러면 반가워집니까? 지금 거의 그런 거예요. 150일 동안 어디서 뭐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마 이제부터는 공적인 거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뭔가 해결된 것처럼. 아 진짜 씨발 욕이 막 나와요 욕이.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나는 어저께 왜 그러나 했어요. 어저께 여러분 어저께 혹시 방송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저께 부처님 오신 날 행사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조계종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계종에서 지금 조계종 총무원장이 누굽니까? 진우 스님 아닙니까? 진우 스님이 어저께 그 부처님 오신 날 뭡니까 봉축 법요식을 하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 진짜 황당했어요. 공개적으로 갑자기 김건희를 언급했어. 김건희를. 그러면서 아 우리 여사님한테 감사한다고 어저께 난데없이 김건희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김건희가 그냥 눈앞에 있었으면은 뭐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김건희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한테 막 감사한대. 막 감사하대. 근데 감사하다는 내용이 뭐냐? 이것도 황당해요. 사리 반환. 저는 뭐 불교 잘 모르지만 기사를 보면 그 석가모니 진신사리라는 게 있대요. 또 고려시대 스님인 지공스님, 나공선사의 사리가 있는데 그 사리가 일제시대 때 아마 우리나라에 있다가 외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은 그게 보스턴 미술관에 있었나 봐요. 근데 김건희가 작년 4월 달에 미국 보스턴 갔다가 이 보스턴 미술관 있던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그 관계자들한테 이 사일이 반환 관련해 가지고 양국 간 논의 재개를 부탁을 했다는 거야. 당부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진우스님이 뭐라는 거냐면 아 그때 김 여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 가지고 미국에서 사리가 100년 만에 돌아왔다. 좀 그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개소리입니까? 미국에서 사리를 한국으로 다시 반환을 했으면은 그 이유가 있겠죠. 또 그거를 위해서 아마 이 불교계에서도 그렇고 노력을 물밑에서 많이 했겠지. 이게 뭐 김건희 말 한마디 때문에 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뭐라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물론 스님이 김건희가 사리와라는 거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 그런데 과연 겨우 그 정도가 감사인가? 저는 어저께 불교계가 난 굉장히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불교계가 자발적으로 한 말이 맞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기독교건 불교건 간에 이 기득권에 있는 이 종교인들이 정치와 야합해갖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거 정말 구역질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김건희가 16일 날 활동을 재개할 거 아닙니까? 활동 재개하기 위해서 지금 밑밥을 깔아주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김 여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훌륭하게 해갖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차라리 여기서,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이 정치와 야합하시는 분이었어? 차라리 불교 정신에 맞게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 이번에 통과시키십시오. 스타일만 특검법 통과시키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 했어봐. 그럼 얼마나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기독교계의 이런 원로 목사들이건 아니면 불교계의 이런 고승들이건 하는 짓이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아니, 여기서 왜 김건희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까?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오늘 김건희가 갑자기 딱 활동 재개. 이게 우연일까? 저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거 다 대통령실하고 불교계하고 이미 다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이렇게 언급 좀 해달라. 우리 김건희 여사 내일 등장해야 되는데 그냥 막 등장하기 뭐하니까 좀 이렇게 아름다운 미담 좀 만들어 달라.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하고요. 당연히 오늘 또 경찰들이 큰일 하나 했죠. 경찰들이 뭐였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 특수부한테 사실 원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 새끼들이 지금 윤석열 사단 사람들, 송경호라든가 이 멤버들, 내가 잘 꾸려가지고 자리에 하나 줬는데 이 새끼들이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을 지금 불송치, 무혐의로 안 끝내고 있잖아요.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근데 요번에 오늘 경찰은 깔끔하게 그냥 김건희 그 엄마 장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건이 있거든요. 이거 불송치, 무혐의 해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최은순 장고 증명서 위조를 누가 했어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김건희의 코마라 콘텐츠 감사가 한 거거든요. 감사가 한 거야. 김건희가 중간에 껴갖고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가 공범이 아니야? 근데 오늘 경찰에서 깔끔하게 눈치도 안 봐. 아니 심지어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도 국민 눈치 보기 때문에 김건희를 탁 그냥 무혐의 못 주는데 이것도 사실은 김건희와 연관이 왜 없습니까? 근데 경찰에서는 요번에 깔끔하게 무혐의, 김 여사는 무혐의, 문제 없습니다. 털어져 버렸어요. 이거 우연입니까? 김건희 활동 재개하는 날? 저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우연이 아니다. 응? 불교계건 경찰이건 김건희 활동 재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탁 이 활동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털을 닦아주고 계시는 거죠. 황당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또 이번에 중앙지검 같은 경우도 싹 그냥 물갈이 한 것도 얼마나 노골적입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김건희의 위세가 진짜로 살아있나 봐요. 살아있나 봐. 응? 우리 신토방님께서 오랫동안 한국 불교계와 또 미국 측이 협상을 지속해 왔다고요? 그러겠죠. 김건희가 뭐 했다고? 김건희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돌아왔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이 살이 반환하려고 노력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그냥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거죠. 김건희가 뭔데 그 영광을, 그 노력을 지가 가져가. 너무한 것 같아 진짜. 자, 그런데 오늘 이거 보면서 경찰 새끼들 장고 증명서 위조 공범 고발된 김건희 그냥 딱 털어준 거 보면서 검수완박 그게 맞고 검사 수사권 완전히 박탈한 다음에 박탈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찰한테 수사권을 이렇게 전적으로 주는 게 옳을까? 하는 짓을 보니까 물론 이것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검찰의 수사권 남용, 그리고 검찰을 수사할 수 없게 아예 기소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좋은데 지금 경찰 하는 꼬라서리 보면요. 경찰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경찰을 더 믿을 수가 없어. 엄밀히만 하면. 그리고 이 검찰들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건 우리 일반 그냥 시민들, 서민들한테까지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지들 정치적인 수사라든가 뭐 그런 거나 그런 거지. 그런데 경찰들이 수사권을 남용하면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거든요. 직접적으로. 근데 하는 짓을 보면은 그냥 알아서 막 기잖아, 알아서. 근데 이런 새끼들을 믿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서 수사권을 경찰한테 전적으로 주는 게, 야, 이게 괜찮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지금 사실. 물론, 이번에, 이 검찰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하면은 경찰한테 그냥 확 주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방책이 좀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첫 번째 이슈는 김건희 활동 재개와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활동 재개하려면 우선 제2부속실 먼저 똑바로 설치하고 해라. 그리고 지금 정말 이해 안 되는 거, 민주당도 왜 지금 이렇게 조용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일 국회 되면은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라, 국회에서. 추천을.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